안녕하세요. 올라바다 NFL 김민준 유지경입니다. 네, 슈퍼볼 56 프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전에 저희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이진만 위원이 이제 NC 다이노스 야구단의 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진만 위원이 아니라 이진만 사장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NC 다이노스 사장 그 취임 보도 자료를 보시면 뭐 이진만 위원의 그동안의 간단한 이제 양력이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저희 올어바웃 NFL이 배출한 최고의 아웃풋이다. 그렇게 그럼요.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야구단 단장 뭐 이런 거 배출한 뭐 팟캐스트는 많았지만 야구단 사장을 배출한 팟캐스트는 저희가 최초일걸요 아마. 네. 그래서 뭐 미식축구 팬분들 또 이제 저희 채널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께서도 좀 이진만 위원에게 많은 축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진만 사장님 듣고 계시겠지만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진만 위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은 또 NFL 내에서 아주 큰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톰 브레이디가 드디어 은퇴를 선언을 했죠. 사실 선수 본인이 밝히기 전에 뭐 이게 기자의 어떤 뭐 보도를 통해서 먼저 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뭐 이런저런 좀 오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브레이디가 최종적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그런 게 아쉬웠던 게, 이게 톰 브레이디 정도 되면 본인의 은퇴는 좀 본인이 밝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아담 셰프터의 그 브레이킹 발표가 맞는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톰 브레이디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금 와서 보면 김이 샜어요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좀 와닿았어야 하는 소식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며칠 전부터 좀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뭐 안 한다 그러더니 결국은 하네? 그래? 약간 이렇게 끝났거든요. 톰 브레이디가 은퇴를 하는구나, 이거보다는 그게 사실이었구나, 약간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고, 일단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될 텐데, 브레이디 은퇴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은퇴식 즈음에서 한번 다뤄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에 톰 브레이디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SNS로 막 올라왔었는데, 네버 세이 네버 같은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이제 이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뭐 6개월 뒤에 내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 만큼 너무 서둘 필요가 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은퇴식 즈음에서 이 톰 브레이디 선수의 커리어 그리고 이제 은퇴 관련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슈퍼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슈퍼볼 56의 프리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벌써 제가 올어바웃 NFL이 3시즌째고, 그 얘기는 풋볼 중계를 못한 지 벌써 3년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저희의 마지막 풋볼 중계가 이제 2018 시즌 플레이오프였으니까 이제 만 3년이 됐거든요. 또 이제 슈퍼볼 시즌이 다가오니까 좀 느낌도 새롭고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 네. 뭐 언젠가는 또 중계권이라는 게 돌고 도니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팬의 입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슈퍼볼 56이 되겠고, 네, 벵갈스와 램스의 맞대결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14일 오전 8시 30분에 LA 램스의 홈인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고요. LA 지역에서 열리는 8번째 슈퍼볼이자 1993년 이후 29년 만에 LA에서 펼쳐진 슈퍼볼이 되겠습니다. LA에서 정말 오랜만에 슈퍼볼이 열리게 됐는데, 네. 최근에 이제 LA에 팀이 없었던 기간도 상당 기간 있었고, 또 이렇게 도시 내에 최신식의 구장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좀 LA 어떤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슈퍼볼이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LA가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도시인 것이, 슈퍼볼의 첫 번째 대회 슈퍼볼 1의 개최지가 LA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경기가 펼쳐졌었고, 이후 이제 콜리세움에서 총 2번, 그리고 패서디나의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5번의 슈퍼볼이 펼쳐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는 처음 펼쳐진 슈퍼볼 대회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슈퍼볼이 대단한 축제기는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관중 입장과 관련해서 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제 지난 시즌에 레이먼 제임스 스타디움이 40% 언저리의 관중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풀 관중을 받을 거라고 해요. 대신 백신을 맞아야 되고 48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장이 가득 찬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겠죠. 뭐 슈퍼볼을 볼 수 있다면 뭐 PCR 검사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MBC가 중계를 할 차례인데 지난 시즌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올해가 CBS고 지난 시즌이 MBC였거든요.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이 지금 치러지고 있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이 다른 방송사에서 카운터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신사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CBS와 NBC가 이제 수합을 했고 그래서 CBS가 작년에 슈퍼볼 55를 올해 NBC가 슈퍼볼 56을 중계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NBC의 이제 알 마이클스, 크리스 콜린스워스, 미셸 타포야 이 뭐 가장 베스트 조합이 이번 슈퍼볼 56을 좀 담당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크루가 중계를 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예정인데 알 마이클스가 이제 11번째 슈퍼볼 중계고 이 슈퍼볼 중계 최다 타이 기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콜린스워스는 3번째 이 슈퍼볼 중계를 하게 되는데 알 마이클스가 인터뷰에서 아직 난 은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내년부터 팍스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를 중계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 마이클스를 또 사랑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또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슈퍼볼 하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프타임 쇼도 있지만 광고잖아요. 작년에 CBS가 30초에 5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한화로 한 66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NBC가 700만 달러를 불렀다 그래요. 한 84억 정도 되거든요. 30초에 84억을 태울 수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이 금액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이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암호화폐, 소위 말하는 이제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이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제 좀 언택트 산업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그렇죠. 그와 관련한 어떤 기업들의 광고가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슈퍼볼 광고를 보면 최근에 어떤 업종, 어떤 업계가 핫한지를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 걸 좀 잘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내셔널 앤썸은 이제 미키 가이튼이라는 컨트리 뮤직 가수가 부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 사실 이제 처음 들어봐갖고 찾아보니까 이제 2021 그래미 어워즈 컨트리 뮤직 부문에서 흑인 여성 최초로 노미네이트가 됐었던 분이라고 하고요. 2021 메모리얼 데이 콘서트에서 이제 내셔널 앤썸을 부른 영상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이제 가수가 된 계기가 어릴 때 이제 텍사스에서 자랐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를 보러 갔다가 그 리앤 라임즈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코요테 어글리라는 영화의 OST Can't Fight the Moonlight을 부르면서 굉장히 좀 국내에서도 유명을 했었던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내셔널 앤썸을 부르는 걸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슈퍼볼에서 이제 내셔널 앤썸을 본인이 직접 부르게 됐으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이 내셔널 앤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뮤지션들이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네. 이 가이튼에게 이번 슈퍼볼은 또 좀 뜻깊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프타임 쇼가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종류의 음악들을 하는 가수들이 설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면 내셔널 앤썸은 좀 발라드나 R&B 이런 쪽에 특화된 가수들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무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애국가는 아니지만 네. 이 내셔널 앤썸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괜히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제 뽕이 차는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어쨌든 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프타임 쇼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진짜 기가 막힌 멤버들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닥터들의 사단이 출동을 했어요. 닥터들의 스눕독, 그리고 에미넴의 켄드릭 라마, 메리 제이 블라이즈까지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일단 면면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 5명의 아티스트가 받은 그래미 어워즈가 총 43개입니다. 그리고 빌보드 1위에 올랐던 앨범이 총 22장이에요. 뭐 혼자서 나와도 충분히 하프타임 쇼를 커버할 만한 이제 그런 뭐 커리어죠. 네임밸류 네. 그런 커리어를 가진 뮤지션들이 지금 5명이 총 출동하기 때문에 분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저는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게 이제 켄드릭 라마를 제외하고 나면 다들 좀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12분을 혼자 커버하기에 좀 버거울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 음악 장르 자체가 힙합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에미넴이 공연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숨이 좀 딸리시더라고요. 이제 전성기는 좀 지났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이 5명이 같이 나와서 무대를 꽉 차게 만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닥터 드레와 켄드릭 라마 이 두 뮤지션은 콤튼 출신이고 스눕독은 또 롱비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코스트를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들이고 에미넴은 이제 디트로이트 출신이긴 한데 이제 닥터 드레를 만나면서 좀 인생이 바뀐 케이스고 메리 제이 블라이즈는 사실 이제 뉴욕 출신이긴 하지만 이 퀸 오브 힙합 소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말할 필요가 없는 뮤지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 이미 이제 하프타임 쇼에 등장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5명 다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뮤지션들인데 거기다가 이 하프타임 쇼를 프로듀싱하는 쪽이 그 제이지가 이끌고 있는 레이블 락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뭐 힙합 축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면면을 살펴보니까 어떤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올스타들이 뭉쳤다. 뭐 그렇게 좀 쉽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LA잖아요. 그러니까 투팍이 나와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러브를 부르는 거를 너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이 티빙에서 만든 이제 얼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영상 클립이 올라와 있는데 울랄라 세션에 이제 이뮨텍 씨를 AI 복원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투팍을 홀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공연을 한다. 이러면 또 하프타임 쇼에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뭐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꼭 이번 슈퍼볼이 아니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슈퍼볼 대회는 로날드 토버트 씨가 이제 주심을 맡게 됐고요. 이분이 이제 2010년부터 심판진에 합류를 하게 됐고 2014년에 주심이 됐습니다. NFL 100년 역사에 7명밖에 없었던 흑인 주심 중 하나가 되겠고요. 이분이 이제 미시건 스테이트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심판 외 본업은 변호사라 그래요. 뭐 저희가 이제 이 로날드 토버트의 이름을 이 프리뷰 방송에서 언급은 했지만 리뷰 방송에서 언급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원래 뭐 존재감이 없는 심판이 뭐 명심판이라는 뭐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 토버트 씨가 좀 공정하고 아주 깔끔한 경기 진행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팀과 관련한 이제 슈퍼볼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두 팀 모두 이제 4번 시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NFL 포스트 시즌에 시드의 개념이 생긴 게 1975년이라 그래요. 그 시드의 개념이 생긴 이후에 양대 컨퍼런스에서 그 탑3 시드에 들어가는 팀이 없이 치러지는 첫 번째 슈퍼볼이라 그럽니다. 벵갈스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팀이니까 그냥 그 자체에 좀 의미가 있고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깨고 여기까지 올라온 팀이고 램스는 사실 뭐 시즌 초반이나 뭐 중반에 이제 아주 공격적인 영입들을 하면서 NFC의 뭐 챔피언이 될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막상 시즌 중에 좀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4번 시드를 받게 됐고 이제 가시밭길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 램스도 그 예상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벵갈스는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슈퍼볼 진출인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슈퍼볼 우승이 없었습니다. 첫 슈퍼볼 진출이 1981 시즌이었고 마지막 슈퍼볼 진출이 1988 시즌이었거든요. 둘 다 나이너스한테 졌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두 번의 슈퍼볼 모두 크리스 콜린스워스가 뛰었더라고요. 아마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 크리스 콜린스워스가 좀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이제 해설자로서 중립을 당연히 지키겠지만 네. 뭐 내심 좀 벵갈스의 우승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램스는 이번이 5번째 슈퍼볼 진출입니다. 1999 시즌 그 유명한 시즌이죠. The Greatest Show on Turf. 이 커트 워너가 당시 이제 세인트 루이스 램스 시절에 만들었던 우승이 유일한 우승이었고 2018 시즌 슈퍼볼 53이 마지막 슈퍼볼 진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빌 벨리책 감독의 어떤 수비 전술에 당하면서 램스가 이제 3점밖에 득점을 하질 못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벅스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홈에서 슈퍼볼을 치르는 팀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팀이었던 벅스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램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홈에서 슈퍼볼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영광이고 또 엄청난 유리하죠. 어드밴티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관중들도 대다수가 이제 램스 팬들일 가능성이 높고 뭐 전체적인 뭐 경기장 주변 분위기가 램스 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팀이 이제 통산 맞대결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8승 6패. 신시내티 벵갈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맞대결은 이제 2019년 런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24대 10으로 램스가 이겼었는데요. 근데 두 팀이 올 시즌에 단 한 번도 맞붙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역대 전적 데이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이라고 하면 조버로우도 없었고 스태포드도 램스에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데이터는 이제 뭐 참고는 할 뿐 뭐 크게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양 팀이 이제 슈퍼볼에 모두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두 팀이 슈퍼볼을 맞이하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벵갈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올라올 만해서 올라온 건 맞는데 지금 올라온 김에 달리고 있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벵갈스의 전성기는 이제가 시작이다. 이제 벵갈스는 뜨는 해다라고 본다면 램스는 올 시즌 슈퍼볼 아니면 버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슈퍼볼에 진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풍 영입하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선수들 데려오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램스는 어떻게 보면 이겨야 본전입니다. 벵갈스는 기대치 이미 초과 달성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두 팀 선수들 모두 이제 마음가짐 자체가 이기고 싶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을 램스의 선수들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벵갈스의 선수들이 심적으로는 좀 더 편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벵갈스의 팀 분위기가 더 좋을 만한 그런 뭐 내용이 아니었나?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램스가 이기긴 했지만 중간에 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경기들을 많이 치렀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벵갈스가 이번 대회에 홈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의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벵갈스가 검정색 저지에 하얀 바지를 선택을 했고요. 램스는 이제 흰색 상의에 노란색 바지를 입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이 이제 램스의 홈구장이기는 하지만 뭐 오피셜하게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그렇죠. 이제 AFC와 NFC 컨퍼런스 우승팀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홈팀 자격을 얻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벵갈스가 먼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쿼터백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맥컬리 컬킨과 일론 머스크의 맞대결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는데 이 두 쿼터백이 유명인을 닮은 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일단 있습니다. 일단 이 두 선수가 모두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 픽 출신이죠. 그러니까 스태포드가 2009년에 이제 라이언스의 전체 1번 픽으로 합류를 했다면 조버로우는 이제 불과 2년 전에 2020 드래프트에서 벵갈스의 선택을 받고 이 NFL 무대에 데뷔를 했던 아주 어린 선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1라운드 전체 1번 픽 간의 쿼터백 맞대결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슈퍼볼에서는 역대 두 번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슈퍼볼 50대 페이튼 매닝과 캠 뉴튼이 맞대결을 펼쳤었잖아요. 그때가 최초였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두 선수 모두 엄청난 네임밸류의 쿼터백들이기는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뭐 이겼던 페이튼 매닝의 경기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사실 두 선수 다 좀 기대치에 못 미쳤던 그런 슈퍼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본 밀러가 당시 MVP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1순위 쿼터백 중에 한 명이 뭐 최고의 활약을 하면서 MVP를 따낼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두 선수 모두 이제 첫 번째 슈퍼볼 진출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두 선수 모두 다 이제 스크램블링보다는 좀 포켓 프레젠스가 뛰어난 포켓 패서라는 점, 뭐 이런 공통점도 있는데 정규 시즌을 좀 돌아보면 조버로 선수가 정규 시즌은 조금 더 솔리드했고 스태포드가 조금 부침을 겪는 모양새였는데 포스트 시즌에 들어와서 보여준 모습을 놓고 보면 스태포드가 조금 더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보로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폭발적인 모습은 또 아니었거든요. 과연 이제 슈퍼볼에서 누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버로우가 이제 약한 오펜시브 라인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뭐 팀을 꾸역꾸역 승리로 이끌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특히 레드존에서 터치다운으로 이제 연결해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반 맥피어슨의 칭찬을 많이 했지만 그건 역설적이게도 버로우가 터치다운을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맥피어슨이 활약을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번 슈퍼볼에서는 어떤 주어진 기회를 버로우가 얼마나 많은 터치다운으로 연결시키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한 문장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스태포드는 이제 정규 시즌에 가장 많은 픽식스를 허용했던 선수였잖아요. 네, 그런 만큼 픽식스를 역시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보로는 이 자기 팀 오라인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제 양팀 쿼터백의 좀 뭐 크립토나이트 같은 그런 이제 부분들이 네. 상대팀 입장에서 이제 아주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벵갈스가 지금 이번 포스트 시즌 3경기에서 인터셉션이 무려 6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당 2개 정도씩을 하면서 어쨌든 팀을 슈퍼볼까지 이끄는 데 성공을 했는데 스태포드가 지금 이제 픽식스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벵갈스가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고 버로우가 지금 오펜시브 라인이 약하면서 타이탄스전에서 색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근데 램스는 또 이 디펜시브 라인, 특히 에런 도날드, 본 밀러 같은 이제 뭐 역사에 남을 만한 패스러셔들을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램스에게는 공략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쿼터백 얘기를 했으니까 감독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넥트 시언 맥베이를 찾아라라는 게 이제 NFL 어떤 31개 팀의 30개 팀이라고 해야겠죠. 시언 맥베이가 있는 팀과 벨리체크에 있는 팀을 빼고 나서 30개 팀의 이제 지상 과제 같았는데 이 넥스트 시언 맥베이 찾기로 혜택을 본 감독 중에 하나가 잭 테일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류를 타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NFL 감독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잭 테일러였습니다. 근데 사실 앞선 두 시즌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3년차 기회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이제 비난 여론에 많이 시달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에 이제 드라마틱하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슈퍼볼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쏙 들어간 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션 맥베이가 슈퍼볼 53에서 굉장히 좀 치욕적인 패배를 빌 벨리책 감독에게 당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 맞는 슈퍼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안 좋은 기억을 이번에 우승으로 좀 털어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잭 테일러에게 또 패배를 한다? 이러면 이제 이 션 맥베이 물론 이제 훌륭한 감독이지만 이 많은 호사가들이 션 맥베이는 슈퍼볼까진 갈 수 있어도 우승은 쉽지 않네?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스트를 만들어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이제 처음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상대가 벨리책이었으니까 뭐 조금 이제 경험이 적었던 맥베이가 좀 뭐 혼란을 겪고 어떤 어드저스트먼트가 잘 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이해와 양해를 좀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맥베이는 졌지만 한번 경험을 해봤고 잭 테일러는 지금 이제 첫 슈퍼볼이기 때문에 맥베이 입장에서 더 경험이 있는 쪽에 서게 됐고 그다음에 뭐 객관적인 전력이 조금 더 앞서는 지금 팀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정규 시즌도 그렇고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좀 중요한 경기에서 타임아웃 관리가 잘 안 되는 면모들이 좀 있었어요. 이 션 맥베이 감독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뭐 너무 천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수를 내다보다가 스스로 좀 자기께 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해도 되는데 상대는 사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가 그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괜히 꼬다가 이게 꼬이는 그렇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흐름을 끊는 플레이 콜링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여기도 사제간의 대결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과연 스승이 이길지 제자가 이길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쿼터백 감독 대결보다 여기가 더 궁금해요. 양 팀의 넘버원 리시버에 대한 비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 시즌 이견이 없는 최고의 리시버로 꼽혔던 쿠퍼 컵 선수였고 그리고 모든 포지션을 통틀어 최고의 루키로 평가를 받았던 자말 체이스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지금 리그 최정상급 리시버로 이제 올 시즌 이 활약을 했는데 일단 이제 이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이제 상대 수비로부터 세퍼레이션을 얻어내는데 탁월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쿠퍼컵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정규 시즌에 리셉션, 리시빙 야드 그리고 리시빙 터치다운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을 했고 자말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셉션당 야드가 18야드 리그 2위였거든요. 근데 스탯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리시빙 야드가 리그 4위 그리고 리시빙 터치다운이 리그 3위였는데 리셉션이 20입니다. 그리고 이 타겟이 됐던 숫자로 봐도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신에게 왔던 패스 기회가 쿠퍼컵보다 많지 않았음에도 그에 준하는 스탯을 뽑아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야드 차이는 한 500야드 가까이 나지만 뭐 그만큼 생산성이 있는 공격을 자말 체이스가 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 이제 18주차 리뷰 방송에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수비가 원온원으로 막았을 때 872야드를 따냈고 이게 리그 최다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여러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물론 쿠퍼컵이 올 시즌 최고의 리시버는 맞지만 그만큼은 아니어도 자말 체이스가 그에 준하는 모습은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 팀의 이렇게 훌륭한 리시버들을 그럼 반대쪽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쿠퍼컵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올 시즌 이제 쿠퍼컵의 기록을 쭉 살펴보시면 쿠퍼컵을 60야드대 이하로 막았던 팀은 카디널스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랬거든요. 정규 시즌에 한 번, 포스트 시즌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을 그랬는데 이거를 한 번이면 뽀록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번은 뽀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카디널스가 세웠던 청사진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걸 루 아나누무 디펜스 코디네이터가 이 청사진을 가지고 수비 플랜을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준비한 청사진을 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지에서 나오는 뭐 매치업 이런 정보들을 좀 살펴보면 네. 일단 이제 코너백 마이클 힐튼 그리고 여기에 세이프티 제시 베이츠까지 붙어서
뭐 쿠퍼컵을 막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더블 그래서 붙여야죠. 그래서 뭐 벵갈스 세컨더리의 어떤 폼이 지금 플레이오프 기간에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쿠퍼컵까지 과연 뭐 잠재울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말 체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시즌 첫 두 경기에서 이제 100야드를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해줬는데 칩스전에선 부진했거든요. 물론 터치다운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뭐 야드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반전에는 완전히 꽁꽁 묶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슈퍼볼에서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체이스가 상대를 해야 되는 선수가 제일런 램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일런 램지 옆에 지금 은퇴를 번복하고 돌아와서 그 지난 경기에서 팀 내 가장 많은 태클을 기록했었던 에릭 웨들이 있거든요. 자말 체이스에게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자말 체이스가 설령 제일런 램지에게 묶이더라도 벵갈스의 무서운 점은 사실 티 히긴스나 타일러 보이드 같은 또 다른 훌륭한 리시버들이 둘이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칩스전에서도 이제 자말 체이스가 좀 봉쇄를 당했을 때도 버로우가 체이스를 고집하지 않고 이 티 히긴스를 주로 활용을 하면서 게임을 풀어갔던 점 이게 좀 돋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에런 로저스가 다반테 아담스를 고집하다가 결국 좀 실패를 맛봤던 것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네. 그래서 램스도 지금 자말 체이스가 가장 두려운 뭐 스킬 플레이어기는 하지만 체이스를 막다가 다른 곳에서 좀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좀 이제 감안을 하고 전체적인 수비 포메이션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램스도 쿠퍼컵 외에 뭐 오델 베컴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진을 이 상대 수비들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 뭐래도 현재 리그의 방향 자체가 패스 헤비 리그고 특히나 이제 두 팀 모두 패싱에 비해서 러싱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벵갈스에 조 믹슨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패스에서 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좀 승패와 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 팀의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부분이 램스에게는 강점, 벵갈스에게는 좀 약점이 되는 것 같아요. 램스 같은 경우는 패스 블락 윈 레이트, 패스 러시 윈 레이트, 런 스탑 윈 레이트 이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 모두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 네. 이 부분이 벵갈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이제 패스러시 윈레이트와 런스탑 윈레이트가 모두 1위란 얘기는 벵갈스의 오라인이 좀 살살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타이탄스도 굉장히 강력한 D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고 네. 그 때문에 사실 버로가 많은 고생을 했었잖아요. 색 9개 맞았죠. 근데 지금 뭐 에런 도날드와 본 밀러 뭐 두 선수 모두 아주 건강하고 캐주얼 컨디션으로 이 슈퍼볼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로 입장에서는 뭐 오펜시브 라인만 지금 믿어서는 좀 게임이 풀리질 않을 것 같고 네. 앞선 플레이오프 경기들처럼 이 상대 패스러시를 스크램블링으로 뚫고 나와서 어떤 다음 스텝, 다음 패스 타겟을 찾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늘 신경을 쓰면서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벵갈스 D라인 얘기를 좀 해보면 벵갈스의 D라인 사실 이제 그 지난주에 후반전에 사실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핸드릭슨을 위시한 D라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세컨더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수비진 전체가 굉장히 스텝업을 했다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그런 모습을 슈퍼볼에서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잠깐의 플루크였는지 아닌지가 사실 이제 슈퍼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수비에서의 힘을 이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러니까 벵갈스가 포스트 시즌 올라와서 보여줬던 공격력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램스가 주도하는 그런 슈퍼볼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벵갈스의 수비진 전체가 좀 이 경기의 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칩스를 이제 후반전에 완벽하게 막아낼 때 이제 커버리지에 더 많은 선수들을 투입을 했던 작전이 좀 통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램스에게도 같은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램스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과연 뭐 캠 에이커스 같은 선수들을 잘 활용하면서 벵갈스가 이제 박스를 채울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어떤 비교를 좀 해봤고 재밌는 이야기들 또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 버로우와 앤드류 위트워스. 그러니까 사실 뭐 같은 포지션도 아니고 같은 팀도 아닌 이 두 선수가 좀 재밌는 인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와 봤는데 사실 조 버로우가 이제 지난 시즌에 좀 끔찍한 부상을 당하고 어떤 큰 수술, 그다음에 이제 긴 재활의 터널에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버로우가 재활 과정의 대부분을 LA에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부상을 당했던 앤드류 위트워스와 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인연이 이제 버로우가 이 큰 부상을 이겨내는데 아주 뭐 큰 원동력이 됐다. 뭐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네. 사실 그 류현진 선수의 수술을 집도했던 것으로 이제 유명한 그 닐 엘라트리체라는 박사가 이 조 버로우와 앤드류 위트워스의 수술도 같이 진행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뭐 병원 친구가 된 거죠. 네.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사실 나이 차이가 뭐 띠동갑 이상 아주 많이 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일단 같은 LSU 대학을 나왔던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한 이제 시기가 겹치지는 않았지만 이 램스 레프트 태클 앤드류 위트워스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1시즌 동안 신시내티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뭐 경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위트워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정팀을 대표하고 있는 쿼터백 그리고 자신의 대학 후배 이 버로우에게 좀 남다른 뭐 관심이나 뭐 애정을 이제 드러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급격하게 친해진 것 같고 이제 서로의 생일날도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좀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트워스는 오펜시브 라인이고 버로우는 이제 쿼터백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같은 스냅에서 뭐 필드에 나와서 경쟁을 치를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두 선수가 뭐 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조보로 선수에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조보로가 만약에 이번 슈퍼볼을 승리를 하게 되면 그 NCAA의 내셔널 챔피언십 게임 그리고 슈퍼볼 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역대 세 번째 쿼터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멤버를 보면 기존에 이제 두 명이 조 네이머스, 조 몬타나입니다. 둘 다 조잖아요. 그러니까 조의 의지를 이 조보로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기록을 뭐 현지 기사들을 통해서 좀 접했었는데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학 시절에 그렇게 잘한 선수가 대부분 프로에 와서 잘하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우승을 같이 한 선수들이 꽤 있었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조보로가 뭐 모처럼 그 역대 세 번째 대학 풋볼 그리고 프로에서의 슈퍼볼 우승을 모두 차지하는 쿼터백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과연 저 조의 의지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고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도박사들의 배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루는 매체나 뭐 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LA 램스의 3.5점에서 4.5점 정도의 우세를 예측을 하는 뭐 분위기더라고요. 일단은 뭐 램스가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기도 하고 뭐 전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전력, 뭐 어떤 밸런스, 그다음에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 뭐 이런 부분들에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램스의 우세를 예상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뭐 선택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박사의 의견까지 살펴봤고요. 아, 참 벌써부터 월요일이 기다려지네요. 네. 뭐 마치기 전에 김민준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좀 뭐 승자 예측을 좀 듣고 싶어요. 아, 이제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겠네요. 글쎄요, 사실 이제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저는 이제 이길 가능성은 LA 램스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이제 88년생이기 때문에 스태포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약간 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보면 머리로는 램스인데 지금 가슴으로는 벵갈스다. 아, 좀 비슷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좀 언더독을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과정에서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벵갈스가 더 좋았다는데 좀 한 표를 던지고 네. 싶고 글쎄요. 램스가 이기면 좀 대승을 거두지 않을까. 네, 어떤 이 라인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벵갈스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 절반 정도 들고 근데 만약에 경기가 좀 팽팽하게 흘러가면 버로우의 어떤 후반 집중력 그 다음에 에반 맥피어슨이라는 확실한 키커를 가진 벵갈스가 마지막에 뭐 게임 위닝 필드골 혹은 연장에서의 어떤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 두 가지의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과감하게 한번 벵갈스의 우승을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확실하게 램스로 가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럼 램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의 승부 예측까지 한번 재미삼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현생이 좀 바빠가지고 현생 살다가 이제 좀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이제 좀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요새 계속 쇼트트랙 자막 뭐 이런 거를 이제 보다가 또 모처럼 미식축구 이야기를 찾으려다 보니까 조금 좀 적응이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네. 뭐 일단 저희의 뭐 프리뷰 방송을 일단 좀 재밌게 들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슈퍼볼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슈퍼볼 재밌게 보고 나서 슈퍼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